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9일입니다. 어제 미세먼지 그리고 비가 내리더니 오늘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비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개이고, 개인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보면 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맨날 날씨가 좋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이 됩니다. 인생이나 나라나 이 세상은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으면 햇볕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은 머지않아 광명이 또 올 것이고, 광명이 오래 계속되면은 또 구름이 끼겠죠. 역사도 보면은 전쟁, 평화, 전쟁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평화가 오래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 평화가 오래 계속되면은 돈이 생깁니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싸우다가 보면은 전쟁을 부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당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근검절약하고 용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면 또 분열하고 또 전쟁을 부르고, 이게 세계 역사가 전쟁 평화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한국에도 상당히 이게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953년 이후에 65년간의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제 문명을 건설했지만 불평불만은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파고드는 개업투쟁론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은 반역의 시대, 배신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쟁을 부르든지 전쟁에 준하는 경제 위기 또는 안보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느냐?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정신 못 차리면 망하는 거죠. 정신 차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매주 발표하고 있는 이 갤럽, 한국 갤럽이 1시간 전에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보면은 다시 하락세로 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 국정 평가죠. 국정 평가율이 9월 첫 주 4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올랐습니다. 49%에서 50%, 61%, 64%, 65%, 10월 둘째 주까지 올랐다가 그때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62%, 58%, 55%, 이번 주는 54%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는 10월 둘째 주부터 늘어가지고 10월 셋째 주부터 늘었습니다. 27%, 32%, 40, 35%, 지금 36%입니다. 36%. 하락 추세가 4주째, 넉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1%, 무당층, 찍을 정당이 없다가 27%, 자유한국당이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7% 됩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은 앞으로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느냐의 변수는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하대세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지금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고, 또 다른 변수는 경제입니다. 주식이 폭락한다든지 하면은 이 지지 평가율 하락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항상 이 지지율이 평가가 국정평가, 이 갤럽에서는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평가라고 해달라고 그래요. 평가, 어떤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국정에 대한 평가니까 국정평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44%. 그 다음이 부산, 울산, 경남 49%. 광주, 전라는 항상 가장 높습니다. 76%. 전라도에서 문재인 잘하고 있다 76%, 못하고 있다는 12%입니다. 대구 경북은 잘하고 있다 44%, 잘 못하고 있다 46%입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40대 이하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높습니다. 그러나 50대부터 잘하고 있다 47%, 60대 이상에서는 45%로 딱 5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위 확인하게 다릅니다. 직업별로 보면은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화이트 칼라의 지지층이 항상 높은데 지금 64%입니다. 가장 낮은 쪽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념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다르냐.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37%입니다. 못하고 있다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35%나 됩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실패할 경우에는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는 남북관계의 원위치 그리고 경제 침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에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부분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41%인데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21%입니다. 바른미래당 지지는 13%, 자유한국당 지지는 33%, 정의당 지지도 6%, 그리고 무당층이 26%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한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40% 정도가 나는 보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2%. 그 22%도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 자유한국당 33%, 무당층 26%, 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른바 좌파 정당으로 봐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을 합치면은 27%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27%는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위축되고 분열되고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의 챔피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한 정리도 지금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데 대한 실망감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1년 경제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16%였습니다. 나빠질 것 53%. 그럼 나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16%,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29%였습니다. 이걸 종합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평가율, 국정평가율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른바 보수층에서는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는 거의 믿을만 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은 과거 선거에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탓한 정치인이 성공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문항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문항 설계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어떤 쪽으로 유도하려는, 결론을 유도하려는 쪽의 아주 편향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 그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거의 원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보수는 분열되고 위축되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